해수욕장 주변 이색 풍경으로 유명한 바다마을 포장마차촌이 철거될 예정입니다. 잦은 철거 기한은 넘긴 상황인데 상인들은 1년 더 철거를 유예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산을 덮친 저출산의 그림자로 지역 소아의료 인프라 붕괴가 현실된 모습입니다. 아픈 아이 치료도 쉽지 않은 현실을 조명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서 부산도 해운대 그린시티, 함영동 등을 포함해 총 5곳이 선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뉴스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뒤풀이 장소로 유명해진 곳이죠. 바로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 뒤편에 자리 잡은 바다마을 포장마차촌인데요. 사실 이곳은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공간에 조성된 불법 시설물입니다. 잦은 철거 기한은 넘긴 상황인데 상인들은 1년 더 철거를 유예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 뒤편에 자리 잡은 바다마을 포장마차촌입니다. 지난 2001년 해수욕장 호안도로에 난립하던 포장마차를 정비해 현재의 자리로 옮겨온 겁니다. 조성 당시 70여 개에서 현재는 35개 점포가 영업 중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 이색 풍경이자 해운대 유명 관광지로 소개돼 국내외 배우부터 재계 유명 인사도 자주 찾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곳에 조성된 불법 시설물입니다. 지난 2021년 해운대구는 이 포장마차촌 상인들과 논의해서 2년 6개월간의 잦은 철거 유예 기간을 거쳤고 31일이 이 잦은 철거를 약속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시는 것처럼 잦은 철거한 곳은 없는 상황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자 바다마을 포장마차촌에 하나둘 손님들이 모여듭니다. 포장마차촌이 철거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손님이 더 늘었다는 상인들, 주말에는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겁니다. 상인들은 1년만 더 철거를 유예해달라며 해운대구에 진정서를 낸 상황. 코로나 시국에 제대로 장사하지 못해 당장 철거된다면 생계가 막막하다는 이유입니다. 장사를 지금 2, 3년을 못 하다 보니까 그 대출 낸 거 이제 풀려가지고 이제 좀 장사 좀 해갖고 그걸 좀 갚아 나가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할매들이 나가갖고 어디 가서 그걸 갚겠어요. 이제는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국제영화제를 통해갖고 배우들이 여기 많이 왔다 갔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는 SNS를 통해갖고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해운대에 관광객이 모이게 하는데도 일조를 했다고 저희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이미 상인들이 20여 년 동안 이 자리에서 장사해오면서 이미 많은 혜택을 누려왔다는 입장입니다. 또 2021년 상인과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잦은 철거 유예 기간을 정한 것이라며 행정 절차를 계획대로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이 도시공원에 해당이 되어가지고 도시공원 녹지등에 관한 법률상 점 사용 허가가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저희가 양성화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종료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해운대구 입장에서는 행정 대집행에 관련된 행정 절차를 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운대구가 행정 대집행을 예고한 상황, 1년만 더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상인들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 도시 정비특별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서 부산도 해운대 그린시티, 함영동 등을 포함해 총 5곳이 선정됐습니다. 1일부터 입법 예고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노후계획 도시는 법에서 정한 단일 택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와 인근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를 합산한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운대 그린시티와 함영동 일대를 비롯해 만덕, 화명, 금곡, 덕천 일대, 다대 일대, 계금, 학장주례 일대가 특별법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노후도시특별법 시행지로 선정되면 안전진단이 면제되고 용적률과 건폐율이 완화돼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사업이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설명절을 앞두고 13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9곳에서 불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A업체는 미국산 돼지고기로 두루치기를 만들어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해 6개월 동안 7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제사 상차림을 판매하는 B업체는 미국산 돼지고기로 만든 수육을 칠레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한과류를 제조 판매하는 C업체는 생산 작업에 관한 서류와 원료 입출구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 단속됐습니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 8곳의 대표를 형사입건 조치하고 업체 한 곳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과 인천을 오가는 직통 KTX가 내년 개통됩니다. 이 KTX가 개통되면 부산에서 인천까지 2시간 30분 만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인천역과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제2공항철도 구축도 추진됩니다. 인천시는 제2공항철도를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할 것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2공항철도가 들어서면 인천공항역에서 출발해 부산까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고속열차가 완성돼 동남권 주민들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하기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부산을 덮친 저출산의 그림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아 의료 인프라 붕괴로 아픈 아이 치료도 쉽지 않은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온라인에서 병원 진료를 예약하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평일 오전 8시 30분, 병원 문을 여는 9시 전 진료 예약이 시작되자 약 5분 만에 대기자가 20명으로 늘어납니다. 돈을 내고 이용해야 하는 애플리케이션인데도 예약이 몰리는 건데요. 그만큼 소아과 오픈런은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야간에는 아이를 치료할 곳을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기장군 일광읍에서 아이를 키우는 A씨. 밤 10시가 넘은 시간 갑자기 아이가 40도까지 열이 올라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을 찾다가 결국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처음 애를 키우다 보니까 놀래서 급하게 이제 응급실을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근처에 병원은 없고 그래서 좀 놀란 마음으로 운전을 해서 해운대까지 가다 보니까 좀 위험한 것도 좀 있었고 그리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걱정이 좀 많이 됐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그게 잘 나오지도 않고 정보가 전화를 한다고 해서 받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더 조급해지는 것 같고. 개업하는 소아과 수가 줄고 소아과 전공의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 같은 소아과 진료 대란은 더욱 심화할 전망입니다. 병원이 대략 5년 동안 일선 소아과 병원들이 662개가 폐업을 하고 심지어 저희 의사회 임원들조차 수도 없이 병원 그만두거나 이전하거나 그럴 정도니까요. 올해 상반기 전국의 소아과 전공의 지원율은 26%,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모집 정원 87명에 지원자가 8명에 그쳐 9%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부산 지역 5개 대학병원은 소아과 전공의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고 올해도 모두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필수를 가기 때문에 소아과를 유지를 하는데 갈수록 전체 전문의 수가 줄어들고 전문의가 되기 위한 기초인 전공의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전문의를 모집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일할 의료진을 구할 수 없다 보니 달빛 어린이병원을 비롯해 지자체 차원의 정책 추진과 소아 의료체계 강화 노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없던 지역 의료 인력 인프라 육성 사업, 그리고 지역 의사 정원 제도, 그리고 24시간 소아 응급 콜센터 등도 올해 이제 시범 사업을 실시할 텐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계를 발견한 것이 조금 더 고차원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다 보니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전공의, 즉 인력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저출산 속에 소아 의료 인프라가 서서히 무너지면서 아픈 아이를 치료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학생 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많은 지역 대학들이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해외로 눈을 돌려 돌파구를 마련하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인제대 보건안전공학과 이야기인데요. 한국의 전문적인 보건안전 분야를 외국 대학과 접목하며 교환 프로그램까지 실제로 만들었는데 성과로도 이어졌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학생들과 자유롭게 영어로 수업을 듣고 과제를 공유하는 이들. 국립인도네시아대학과 베트남 톤득탕대학에서 보건환경 안전공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은 2주간 김해 인제대에 머물며 관련 학과 강의를 듣고 한국의 안전보건 분야와 문화를 체험합니다. 너무 재밌고 막 많이 배움 받아들여서 그래서 좀 신기했었고 인도네시아랑 좀 다르니까 여기 2주 동안 했으니까 인도네시아 돌아갔을 때는 배운 것을 사용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이들이 한국에 모이게 된 건 인제대 관련 학과의 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보건안전 수요가 높은 곳. 이에 착안해 보건안전공학과는 지난해 두 나라의 대표 대학과 대학 간 협력을 넘어 학과 간 협약까지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학과 단독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탄생시켰습니다. 각 나라에서 학과 이론과 현장을 경험하고 접목하는 기회를 만든 것입니다. 지역 대학의 위기 속에 국내에서 해외를 향한 도전은 대학과 학과를 알리는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정시에는 이런 게 상당히 효과를 봤고요. 입시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우리 대학이 또 많이 알려지게 돼서 인재들을 서로 들여오게 되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학과가 살아날 수 있는 좋은 또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두 대학에서 인제대를 찾은 학생과 교수는 23명. 지난해에는 인제대 학생 34명이 해외 대학을 찾았습니다. 가서 이제 같은 전공을 배우는 학생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저희가 확실히 실무적인 지식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아이들과 이야기하기 위해 또 저희가 다시 공부한 것도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장의 기회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인제대 보건안전공학과의 사례는 폐교, 폐과 위기에 놓인 많은 지역 대학에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네, 아마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가장 긴장하는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올해 병역 판정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긴장감을 넣었던 첫 병역 검사 현장부터 올해부터 달라진 제도까지 영상 리포트로 만나보시죠. 긴장되진 않고 빨리 결과를 받아보고 싶고요. 대한민국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온 게 정말 자랑스럽고 좋습니다. 저는 해군 특수전전단 UDT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긴장, 체중, 평편주가, 난시 등에 대해서 기준에 비해 다소 완화된 병력 판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 병력 판정 검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거나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2급 현역 대상입니다. 현역 입영 대상입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쭉 해군 특수부대 쪽에 있는 UDT라는 곳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었고 거기를 도전하기 위해서 계속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현역 검사 받고 현역으로 판정돼가지고 기쁘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